다시 하고 볼게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 맞네요.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볼게요. 팔을 편 상태에서 수평 외전시키는 동작에서 팔꿈치 안쪽이죠. 엄지까지 절이 돼요. 절인 건 뭐예요? 신경통이죠. 그렇게 저림이 발생한 지점에서 어깨 충돌까지 발생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무조건 움직임으로 파악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동작이 뭐예요? 외전과 외전과 수평 외전이죠. 그러면 여기 두 개에서는 우리가 수평 외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앞으로 들어놓고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죠. 외전 먼저 잡고 수평 외전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외전에 대한 움직임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충돌이 있잖아요. 충돌은 기본적으로 뭐다? 견갑에 대한 상방 회전과 어깨에 대한 외전인데 견갑에 대한 상방 회전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럼 견갑골에 대한 상방 회전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들이 핀트를 잘못 맞추는 게 뭐냐면 오금이 저리네. 오금을 좀 마사지 해줄까? 이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뭐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원인을 봐야 됩니다. 애초에 저림이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임만 만들어주면 거기에 저릴 일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쳐다보고 뭔가를 뭐 풀어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움직임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견갑에 대한 상방 회전 먼저 잡아서 외전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수평 외전까지 들어갑니다. 견갑부터 보세요. 자, 2번 질문 볼게요. 설거지를 하거나 손을 씻으려고 허리를 숙이면서 구부리면은 요추가 뻑적지근하고 묵직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추 굴곡에서 뭔가 불편감이 있어요. 근데 허리를 펴면은 금방 또 좋아집니다. 뭐가 문제고 어떤 걸 해결해야 할까? 일단 지금 움직임 뭐예요? 요추 굴곡이잖아요. 요추 굴곡인데 사실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고관절 굴곡.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힙힌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관절 굴곡을 제대로 못하고 고관절로 굴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이니까 허리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허리를 펴면은 금방 또 좋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별로 안 심한 거예요. 요대로 계속 가면은 허리 펴도 계속 아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그냥 정해져 있죠. 힙힌지. 고관절 굴곡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을 요추 굴곡으로 해버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고관절 굴곡을 잘하게 만들어야죠. 결국 힙힌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3번. 자, 당기는 운동할 때는 밸런스가 괜찮은데 가슴이나 어깨 프레스 동작에서 왼쪽 팔에 힘이 너무 빨리 빠집니다. 힘이 빠진대요. 일부러 바벨 말고 덤벨로 프레스를 진행하는데 왼쪽 팔 때문에 증량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 자, 일단은 당기기는 잘 되는데 밀기가 공통적으로 잘 안 되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정거근에 대한 안정성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정거근의 안정성이 왼쪽이 빠져 있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자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정상인데 진짜 힘만 빠질 수도 있어요. 움직임 다 정상이야. 정말로 힘만 부족한 경우는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말을 해줬죠. 덤벨로 하니까 왼쪽이 힘이 먼저 빠진단 말이에요. 왼쪽 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면은 왼쪽, 오른쪽 어깨 힘 부족하죠. 왼쪽, 오른쪽에 대한 힘이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바벨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로 운동하면 오른쪽으로 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덤벨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벨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측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하실 때 한 다리로 했을 때 왼쪽 오른쪽에 대한 자극이 똑같아야 두 다리로 넘어가지 왼쪽 오른쪽 불균이 있는 상태에서 두 다리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하면은 나중에 불균형 더 심해집니다. 중요한 거는 바벨로 어깨 운동하면 불균형 몰라요. 둔감해집니다. 덤벨로 해야만 좌우의 차이를 인지하기 때문에 편측성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편측성. 한 손, 한 다리씩 했을 때 좌우의 불균형이 안 느껴져야 됩니다. 안 느껴져야 양손, 양다리 운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대퇴사동은 햄스트링의 기능을 좋게 근비대 말고 헬스장에 있는 익스텐션 컬은 고립하여 근비대에 집중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추천해 주신 운동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 중요하죠. 자, 익스텐션 컬은요, 기능 안 좋아집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하체의 기능은 뭐다? 닫힌 사슬입니다. 바꿔 말하면 서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하체에 대한 기능이기 때문에 익스텐션 컬은 열린 사슬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비대는 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서서 닫힌 사슬에서 쓰는 기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선생님의 목적이 대퇴사두근의 햄스트링 기능을 좋게 하고 싶으면은 닫힌 사슬로 쓰시면 됩니다. 닫힌 사슬. 닫힌 사슬로 쓰시면 되는데 동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닫힌 사슬로 한다고 했을 때 단관절이 있고 다관절이 있겠죠. 그러면은 다관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와 스쿼트가 되겠죠. 스쿼트는 대퇴사두 집중, 데드리프트는 후면 사슬이니까 허벅지 앞 뒤로 비교했을 때는 허벅지 뒤는 데드리프트, 허벅지 앞은 스쿼트의 비중이 높게 되고요. 단관절로 가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하는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으로는 잘 없고 대부분 짐볼 사용해서 합니다. 그 특히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힙 브릿지 자세에서 당겨요. 이것도 역시 닫힌 사슬로 당깁니다. 그래서 단관절, 다단관절 닫힌 사슬로 가셔야 됩니다. 자, 5번 질문 볼게요. 친구가 직업 군인인데 근력과 운동 수행 능력은 정말 좋습니다. 딱히 외상은 없었는데 최근에 등인지 허리인지 모르는 통증과 다리의 저림이 느껴진다고 해서 병원에서는 척추분리증 아니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허리 주사를 맞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코어로 접근하면 어떨까 했는데 혹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도 됩니까? 자, 이게 결국 이겁니다. 구조로 갈 것이냐, 기능으로 갈 것이냐, 뼈로 갈 것이냐, 근육으로 갈 것이냐. 자,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근육 검사는 없어요. 무조건 척추만 봅니다. 허리 아프다고 했으니까 뼈만 보니까 진단도 뼈로 진단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움직일 때 아프다는 거는 뼈 문제예요, 근육 문제예요. 일단은 기본 무조건 근육 문제지 움직일 때 아픈 거니까 골절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근육이 문제가 있고 근육이 문제가 더 심해지면 뼈로 가잖아. 그럼 일단 근육이 무조건 문제인데 병원에서는 근육을 안 봅니다. 병원에서는 근육 치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픈데 그냥 주사 맞고 충격파 때려 박는 게 끝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척추분리증하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진단명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정확도가 좀 떨어지죠. 그것만 가지고 바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요것도 바꾸고 말하면요. 어쨌든 척추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디스크, 협착증, 분리증, 전방 전이증, 옆에서 봤을 때 측만증. 이 카테고리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원인이 아닌 게 뭐냐면요. 이거는 절대로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결과예요, 결과.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왜냐? 자, 내 허리 통증이 디스크 때문입니다. 혹은 나의 허리 통증이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이러면은 수술하면 허리 완치해야 돼요. 왜냐? 수술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척추가 정상적인 뼈의 위치에서 벗어난 건데 앞으로 눌리든 옆으로 밀리든 뭐 틀어지든 돌아가든 수술한다는 건 이걸 직접적으로 똑바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럼 수술하면 허리가 다 엄청 좋아져야지. 맞잖아요. 원인이 이것밖에 없다면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어야 되는데 수술하고 다 마트에 간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만 보기 때문에 저도 놀랐어요. 저는 이제는 알지만 초반에는 아니 이렇게 수술하는데 효과가 없을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뼈가 예쁘게 정렬이 된다고 해서 근육의 힘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해도 뼈가 멀쩡해도 내 허리가 아플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을 전혀 내 허리 고관절의 근육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근육을 쓸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진단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이런 수술이 리스크가 적다. 그 다음에 뭐 돈이 아주 저렴하다. 뭐 한 번에 뭐 1, 2만 원만 하면 된다. 이러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수백만 원 써놓고 조져가지고 막 몇 달 회복 걸리고 해놓는데 하나도 안 나으니까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근육의 기능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왜냐? 운동이라는 게 근육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지 뼈의 구조를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로 접근해도 괜찮고 근데 허리는 무조건 고관절부터 가셔야 됩니다. 고관절 보고 코어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6번. 둔부, 엉덩이 운동할 때 햄스트링이 쥐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통증은 뭐다? 보상작용의 결과다. 그럼 지금 뭐야? 엉덩이 운동을 하는데 햄스트링에 쥐가 난다는 건 햄스트링이 과사용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이건 결과죠. 햄스트링의 과사용은 결과. 그럼 원인이 뭐겠어요? 엉덩이 대둔근에 대한 사용이 잘 안 돼. 대둔근을 잘 못 쓰니까 보상작용으로 햄스트링이 쓰니까 쥐가 나는 겁니다. 그게 종아리가 쥐가 나든 햄스트링이 쥐가 나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상작용의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번 질문 볼게요. 어기네. 무동력 트레드밀을 걸을 때 지도자는 뒤에서 보고 있다고 전제하에 바깥쪽에서 안으로 돌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고관절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저거 하나만 보고 다 알 수 없지만 그것만 보고 굳이 평가를 한다면 사각근 운동이 있는지 따로 있으신가요? 발날로 걷는 이게 질문 많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질문만 대신 답변해 드릴게요. 자, 너무 한 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서서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질문만 일단 답변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제가 다 한 번에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음부터 한 분이 질문을 다 하면은 제가 한 분의 질문밖에 못 받기 때문에 좀 질문의 형평성을 위해서 하나씩 답변을 해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볼게요. 바깥쪽으로 안으로 돌리면서 걸으면은 지금 뭔가 이제 고관절이죠. 걷는다는 거에서 고관절 움직이면 고관절에 대한 굴곡신전, 가동 고민은 크지 않지만 굴곡신전은 움직이는데 갑자기 지금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회전이. 그럼 회전은 결과죠.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일단은 발이 앞으로 갔을 땐지 이제 뒤로 넘어갔을 땐지인데 아마 바깥에서 안으로 돌릴 때 앞으로 갈 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관절에 굴곡을 하는데 굴곡만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회전의 움직임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굴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굴곡의 움직임이 잘 안 나오니까 얘를 앞으로 못 가니까 뭔가 회전을 틀어서 가고 있겠구나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가정이니까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걸은 상태에서는 움직임 확인하는 게 힘드니까 누워서 열린 사슬에서 이제 고관절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굴곡 신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회전으로 보상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자, 8번 질문. 자, 제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한 서적은 어떤 게 있나요? 자, 뭐, 물론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이제 저한테 이제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한 서적은 없습니다. 뭔가 이거 하나 보면 딱 되겠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뭔가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치료 방식과 흐름이 있죠. 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의 세계관, 제가 바라보는 그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뭔가 하나를 봐서 갈고 닦지는 않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 보면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자, 지금 오늘 책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책 봤을 때 평가 봤을 때 안 좋단 말이야. 평가는 솔직히 별로란 말이야. 근데 뒤에 나온 운동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평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서 책에서 소개한 운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건 별로입니다. 이건 좋아요. 이렇게 조금 확신? 조금 확신하게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다 해봤거든. 제가 검증을 거의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가, 재평가를 통해서 이게 의미 없는지 의미 있는지를
거의 다 해보면서 간추려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그런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다 적용하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들도 책을 보실 때 괜찮아 보이는 게 있고 안 괜찮아 보이는 게 있는데 다 해봐야 돼요. 그럴싸한데 실제로 해보면 쓸모없는 거 엄청 많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야. 강의 입 털 때는 막 완전 막 이거 한 방이면 다 좋아질 것 같아. 입은 기똥차게 털어놓고 실제로 적용해 보면은 하나도 적용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초반에 강의 들을 때 진짜 쓰잘데기 없는 강의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가 이게 얼마나 정확도가 떨어졌는지 알았지. 그러니까 책이든 강의든 뭔가 이 책 좋다더라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팔랑팔랑 하지 마시고 어떤 책이든 다 봐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서 내게 나에게 필요한 거를 가져간다, 캐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내가 이거 저거 해보니까 와, 옛날에 내가 이거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계속 이제 뭔가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겪으면서. 오늘 제가 말한 게 내일은 아니지만 또 시간 지나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더 나은 거를 계속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은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미나 같은 경우도 계속 여러 가지 책으로 계속 하는 게 제 그 강의를 좀 예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뉘앙스랑 제가 하는 흐름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셨을 거야. 제가 어떤 거를 좀 선호하고 어떤 거를 비선호하는지. 근데 제가 그렇다는 말이지 그게 정말 나쁘다 좋다는 아니에요. 왜냐? 또 다른 분들은 제가 별로라고 하는 거를 엄청 잘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유일한 정답이거나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유일한 오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족관절 충돌로 인해 발목 굴곡 시 발목 앞쪽에서 압박감과 통증이 가동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증과 가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이미 다 말씀하셨네요. 발목에 대한 굴곡이니까 이제 발등 굽힘이죠. 배측 굴곡 말하는 거죠. 배측 굴곡에 대한 가동성이 안 나오니까 배측 굴곡에 대한 가동성을 운동하시면 되죠. 이 운동 동작을 물어보시는 거면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목 배측 굴곡에 대한 가동성이 안 나온다. 요거까지 만약에 판단이 됐으면은 이 정도는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글로 검색도 괜찮은데 영문으로 꼭 검색해 보세요.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 괜찮은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어 안 써도 너무 어렵다. 돌시 플렉션인가? 맞죠. 플란타가 미치니까. 그러면은 앵클 돌시 플렉션 모빌리티 엑서사이즈 뭐 이렇게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골라서 해보고 좋아지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선생님이 문제가 뭔지 파악하셨기 때문에. 자, 저주파 마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은 요거를 질문하신 선생님이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일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 아니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어, 저주파 마사지는요. 제가 어쨌든 통칭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사지는 수동적 움직임 개선까지만 됩니다. 마사지로 능동적 움직임 개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초창기 때만 쓰고 뒤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조금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케이스 많이 올렸죠. 아주 아주 빡센 케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저주파 마사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의원이니까 보통 정형외과에서 쓰는 이제 ICT라고 하죠. 그 마사지기가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거.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쓴다는 말은 그게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고 그거 안 써도 그냥 움직임만 잘 잡아줘도 재활만 잘해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 씁니다. 왜냐? 저는 능동적 움직임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스포츠 활동까지 만드는 거를 애초에 목표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저주파 마사지는 없이 들어갑니다. 뭐 잘하시는 분은 해도 되지만 재활 단계에서는 그다.
자, 11번. 자, 10번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저주파 마사지. 어쨌든 이건 아픈데 건드릴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저주파 마사지랑 병원에서 하는 주사, 충격파 치료. 그러면은 저주파 치료보다 주사, 시술 이게 훨씬 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더 상위 치료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주사 충격파 주구장창해도 안 낫는 사람이 아주 아주 많고 이런 사람도 제가 해보니까 재활만 잘 시켜도 다 좋아집니다. 좋아졌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재활로 효과가 없었으면 재활을 안 했겠지. 근데 더 상위 치료 방식으로도 안 낫는 사람이 재활로 좋아지는데 제가 저주파 마사지를 택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드리프트 11번 질문 다시 갑니다. 데드리프트 진행하다가 요추염자가 오신 회원이 있는데 코어 강화 운동 후 운동을 진행하고 괜찮으면 근력 들어가면 되니 여쭤봅니다. 자, 이건 결국 그죠? 평가 재평가. 그럼 선생님이 뭐 한 거야? 자, 데드리프트 허리 통증이죠. 근데 뭐를 했어요? 코어 강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허리 통증이 좋아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재평가해야겠죠. 재평가했는데 0으로 떨어졌어. 완전히 이제 통증 없어요. 그럼 근력 들어가면 되죠. 근데 재평가했는데 10인데 한 절반 정도 떨어졌어요. 5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근력 넘어가면 안 되죠. 0으로 떨어뜨려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확인해야 될 거는 코 강화 운동을 하고 허리 통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12번 바벨 견착 시 어깨 가동성이 안 나오는 곳. 넓게 벌려서는 견착이 가능한데 좁게서는 외회전 부족일까? 자,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견갑 후인을 해가지고 중부 승모근 수축이 빡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완에 대한 외회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는 보실 거는 후인이 이미 잘 가고 있어. 후인이 잘 가고 있는데 잘 안 가면은 외회전 부족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애초에 견갑 후인 못 시키는 분들도 많아요. 중부 승모근하고 능력은 이 수축 자체를 못 시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배회전이 아니라 일단은 뒤로 잡아서 등 쪽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걸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갑 후인 상완 외회전 이 두 개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견갑 후인이 잘 되는데 아프다. 그럼 외회전입니다. 자, 요거 이제 13번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깨 석회건염으로 시술 후 운동 중인데 어깨 외회전 연습한대요.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는 연습을 했대요. 엎드려서 외회전 하신 것 같아요. 좋아지시다가 어깨랑 삼두 쪽에 통증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통증이 없을 때까지 쉬는 게 맞을까요? 일단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좋아지다가 어깨랑 삼두 쪽에 통증이 심하다는 거는 우선 체크해야 될 거는 이 어깨랑 삼두 쪽의 통증이 이 외회전 연습할 때 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통증이 일어나는 동작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움직임을 시킬 것인지가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어깨 외회전 연습을 하는데 어깨 외회전 하는데 어깨랑 삼두의 통증이 심하다는 거는 뭐예요? 이것도 보상작용이죠. 왜냐? 어깨 외회전 하잖아요. 누워서 외회전 하는 거는 90도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극하근을 사용하는 동작인데 극하근을 사용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어깨랑 삼두 통증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극하근을 못 쓰는 겁니다. 외회전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 없을 때까지 쉬어도 어차피 이 움직임을 못 하면 또 아픕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고 안 아픈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팔꿈치를 뒤로 옮기는 동작.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뒤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로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부인인지 외회전인지 뭐 수평 외전인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움직임에 해당하는 근육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강화가 아니에요.
강화로 약한 거는 강화지만 만약에 너무 굳어 있어. 걔는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근육이 풀어야 되는 근육인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근육인지를 사실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움직임을 토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질문은 요까지.